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코인이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할 때 항상 거론되는 게 거래소로 입금된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에서 출금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거래소로 입금된 코인과 거래소에서 출금된 코인이죠. 거래소 내의 스테이블 코인과 상승장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승을 누가 만들고 있을까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GBTC 상승을 위해서 그레이스케일과 3AC, 블록파이 세 그룹이 폭탄 돌리기를 하는 줄도 모르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난처한 상황이 다시 펼쳐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021년 3월을 기점으로 1년간의 활성화 지갑의 수의 변화를 확인해보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하락 후 횡보하는 모습 같기도 하죠. 활성화 지갑 수를 올해만 따로 떼서 주봉으로 확인을 해봐도 활성화 주소가 그다지 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랜잭션당 볼륨이 늘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트랜잭션 횟수라도 늘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움직이는 곳은 트랜잭션의 기록이 되는 덱스를 제외하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미미한 기관의 수요를 제외하면 결국은 중앙화 거래소 뿐이죠. 특히 CEX, 중앙화 거래소 내 코인의 물량은 코인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던데 이것도 어찌 보면 양털깎기와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양털깎기는 투기 자본이 자산 거품이나 금융 위기를 만들어서 가격이 폭락하면 헐값에 사들여서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하죠. 이더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이더리움이 거래소에서 역대급으로 빠져나온 시점. 참고로 이때는 2018년이라서 랩핑 이더가 보급된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랩핑이나 브릿지 이런 건 고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역대급으로 이더가 빠져나간 이때 이더리움의 가격은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더리움이 중앙화 거래소로 제일 많이 공급되고 있던 시기, 이때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상당한 저점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리고 2022년 1월 이더리움은 중앙화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빠져나가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더리움의 가격은 반대로 고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이즈가 하나 발생을 해요. 원래대로라면 지속적으로 중앙화 거래소에 코인이 모였어야 하는데 이 당시 FTX 및 기타 거래소와 랜딩 서비스들의 파산으로 인해서 중앙화 거래소에 있던 코인들까지 무더기로 빠져나가는 예외 케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라면 거래소의 보유량이 다시 올라가는 게 맞았지만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서 무언가 꼬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듯 하죠. 그 이후 거래소들의 리저브 이슈 등으로 인해서 중앙화 거래소의 자금은 지속적으로 안전한 거래소나 개인 지갑 등으로 이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데이터의 0점 보정이 필요한데 거래소 이슈가 어느 정도 잠잠해질만 하면 미국의 규제로 지속적으로 다시 코인들이 밖으로 빠져나온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치 강아지가 체중 측정을 하기 위한 저울 위에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은 상황과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애매한 이더리움 가격 상승과 함께 중앙화 거래소의 이더리움 코인 보유량이 떨어지는 것은 코인 시장과 거래소 이슈를 잘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장담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장담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소 내에 이더리움의 잔량은 0 이하로 내려갈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화 거래소의 각종 노이즈와 리스크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래소 내에 이더리움 잔량이 줄어들면 이더리움 가격에는 무조건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이더리움의 급격한 가격 상승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죠. 참고로 해당 내용은 바이낸스의 연구 자료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2021년 1분기 유저의 급증과 거래소 내의 이더리움이 두 달 동안 약 6.3%가 감소해서 약 130만 개의 이더리움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고 이는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라고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 시점이 바로 보라색으로 박스 쳐져 있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흐름도 함께 봐야 하는데 스테이블의 총 발행량도 중요하지만 중앙화 거래소 내에 들어온 스테이블의 양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 열량을 낼 수는 있지만 열량을 내는 타이밍 그리고 원래 사용되는 용도와 목적은 따로 있죠. 심지어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천천히 소화되는 녀석과 급하게 흡수돼서 급하게 당 수치를 높이는 것처럼
각각의 용도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용도와 목적이 다른데 아주 심플하게 BUSD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BUSD는 바이낸스라는 아주 심플한 운영 주체를 가지고 있고 바이낸스의 달러 창고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달러의 절반 이상을 이용해서 미 국채를 매수해 BUSD에 대한 힘을 실어줬죠. 2021년 초까지는 코인 시장에 대한 큰 사이클을 기반으로 고점에 가까워질수록 대량의 현금화를 통해 BUSD를 축적했고 2022년은 하락장에서 선물 거래의 활성화 현금 보유량이 늘었지만 2011년도처럼 꾸준히 리니어하게 늘지는 못했죠. 하락장이 시작되고 나서의 특징은 횡보를 하다가 특정 시점에 툭툭 현찰이 들어오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2월 14일 BUSD 발행 금지 이벤트가 있기 전 BUSD의 발행량이 유례없이 줄어든 적이 있었는데 특히 이 시점 SEC의 발행 금지 조치가 나오기 전에 바이낸스는 이미 내부적으로 대비와 조율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바이낸스 측 변호사는 창펑자오에게 추가 민팅 금지 이후 점진적 사용 중지 정도가 SEC와의 최선의 조율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금지 조치 이슈가 나오기 한 달도 전에 이 엄청난 양의 BUSD가 뚝 떨어져서 테더로 옮겨갈 이유가 없죠. 아마 이 물량은 SEC의 발표로 인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USDT를 집어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BUSD가 덜 흔들릴 수 있도록 대비한 물량을 준비할 시점을 어느 정도 인지받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의 다양한 이유로 BUSD와 테더는 이슈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차트에서 하나의 굴곡을 해석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앙화 거래소 내에 BUSD와 테더의 보유량은 코인의 상승과 하락의 관계를 쉽게 연결짓기 힘들어요. 정리를 하자면 거래소의 코인 수량은 가격 상승 하락과 연관이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과의 상관관계는 변수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트랜잭션이 눈에 띄게 늘었다면 덱스에서의 거래로 인한 시장 상승도 고려할 수 있지만 트랜잭션의 변화나 볼륨의 변화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화 거래소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최근 은행 파산 이슈로 인해서 코인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소로 쏟아져 들어온 많은 돈과 거래소를 빠져나간 많은 양의 코인들로 상승 환경이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니 목 빠지게 기다려온 제대로 된 상승장을 만나게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듯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